꺼져 있는 부위를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채우는 거는 아니고요, 그 뼈와 그 인대 밑에 사이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름이 덜 보이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저희한테 있어요. 제가 쓰다가 이런 필렉이라고 막 쓰레기통에 갖다 던지고 막. 라인 만드는 NBU. 원장님, 제가 댓글 보다 보니까 필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주변에도 물어보면 생각보다 필러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 않은 것 같고, 근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필러는 우리가 흔히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HA 필러라고도 하죠. 먼저 필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저희한테 있어요. 우리 의사들의 잘못이 가장 크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의 어떤 시술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안전한 시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대 위험하거나 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없어요. 의학적으로 인정이 된 방법이라면 정확한 적응증에 바르고 안전하게만 사용한다면 가장 좋은 시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필러를 많이 하는 의사들이 막 필러가 막 세상 유일한 방법인 양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필러를 잘 안 하는 의사들이 필러가 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술인 양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위험한 시술 권하지 않는 양심적인 의사다? 뭐 약간 이런 컨셉? 네. 뭐 요즘 많이 하는 그 공포 마케팅 이런 컨셉으로 시선을 좀 끌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주 일부 의사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겁없이 시술을 해요. 이것도 우리 선배들 잘못이기도 해요. 의사들의 마인드도 문제지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해요. 일부 병원들 중에는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한 진짜 초보 의사한테 필러 시술하는 거 한두 번 보여주고 나서 똑같이 해? 이런 데도 있어. 물론 히알루론산 필러가 다른 시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필러의 의학적인 그리고 뭐 물리적인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바른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해부학적 지식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시술을 하다 보면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당연히 높죠. 미용 의료 시장도 저가 박리담회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뭐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럼 공장형 병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죠. 공장형 미용 병원들은 싼 가격을 받는 대신 값싼 인력을 마구 돌려서 이익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싼 대신 쉽고 빠르게 시술 들어가야 되고 용량도 꼭 필요한 최소연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공장형 병원이라는 게 프랜차이즈 병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꼭 막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박리담회를 이제 수익 구조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장인 정신으로 시술하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구조의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럼 필러는 잘만 시술 받으면 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상에 절대 안전한 방법은 전혀 없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회복이 가능한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이니까. 네. 우리 몸의 볼륨을 채운다 하면 이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먼저 지방 이식 또는 보형물, 이제 요건 수술이죠. 그 밖에는 이제 콜라겐 부스터, 필러.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자기가 안 하니까 또 막 까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시술들이니까 아주 신랄하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지방 이식은 지방을 뽑아내고 정제해서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수술이에요. 또 너무 많이 살아남아도 문제, 너무 많이 빠져버려도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너무 욕심부려서 넣다 보면 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석회화, 이게 굉장히 문제죠. 딱딱해져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이 움직이는 부위나 주름 등에는 움직이니까 잘 지방이 생착하기도 어렵고 심한 시술이 힘들어요. 두 번째로 이제 보형물 있죠. 보형물은 이제 삽입 과정에서 절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질을 넣게 되니까 이물감이 느껴져요. 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좋은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하죠. 세 번째로 이제 콜라겐 부스터가 있어요. 필러의 대안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장점, 내 콜라겐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까? 심리적으로 편하네요. 하지만 이제 볼륨의 문제에 있어서는 필러랑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사실 조금 많이 넣어야 되고 여러 번 시술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비용도 증가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볼륨 목적의 경우보다는 이제 피부의 콜라겐 개선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콜라겐은 시술 과정에 섬세하지 못하면 그 밑에가 막 뭉치고 딱딱해지고 이상해요. 이물감이 느껴지고. 콜라겐 부스터 정말 여러 번 하시고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안면 거상을 딱 열어보면 여기가 완전 딱하게 굳어 있어요. 근데 콜라겐 부스터라는 게 뭐 주로 주베룩 이런 건가요? 맞아요. 아, 스컬트라 뭐 예전에 많이 썼죠. 네. 주베루, 트라콜, 엘란세 뭐 그 밖에도 하도 많이 나와서 흔히 전 몸에 뭐 들어가는 거 싫어요. 그래서 필러는 싫고요. 콜라겐 부스터 할게요. 이러시는데 사실 이것도 이물질이에요. 이제 그게 들어가서 포린 바디 리액션, 이물질 반응이에요. 그걸 통해서 콜라겐을 유도하는 거죠. 오히려 히알루론산 필러가 이물질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원장님은 되게 많은 영상에서 필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필러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저는 볼륨을 많이 넣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뭔가를 넣을 때는 빵빵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꺼져서 울퉁불퉁해진 그 골짜기를 살짝 메꿔서 턴을 정리해 주자는 게 제 볼륨 시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뻐졌는데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정도. 두 번째로 바로 즉각적으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딱 넣는 순간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정말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화장품의 원료. 다시 말해서 보습제이기 때문에 필러 맞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필러 맞고 나면 좀 촉촉한 느낌을 느끼신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히알루론산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콜라겐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만이 아니라 필러로도 콜라겐이 생성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장점, 이게 필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 이외에 원상복구가 가능한 시술은 없습니다. 근데 녹이는 주사가 더 아프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이상하게 그런 소문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따끔하고 끝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헛소문 중에 하나예요. 그것보다는 아주 가끔 알러지가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알러지가 굉장히 적은 액상형 히알라젤을 사용하니까 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필러 부작용? 이런 게 되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뭐 흘러내린다, 뭐 움직여서 딴 데 간다, 뭐 얼굴에 남아있다, 뭐 이런 게 되게 많던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거는 필러의 잘못은 아니에요. 걔는 잘못이 없어요. 흘러내리고 움직인다는 말 아마 이제 팔자 필러 때문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팔자주름의 경우 말하고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이는 부위예요. 네. 이제 그런 부위일수록 왠지 피부 가까이 놓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막 거기다가 이렇게 놓게 두면 이렇게 접히는 과정에서 그 팔자주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오히려 더 불룩해지죠. 그래서 이제 녹이러들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시술의 깊이나 방법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생긴 거라 보시면 돼요. 필러 맞고 몇 년 지났는데도 남아있어요 뭐 이러시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필러는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뭐 1년에 뭐 한 30% 정도 흡수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도 남아있죠 당연히. 그러면 솔직히 이런 필러 제품을 추천하고 이건 안 권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진짜 문제 많은 필러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쓰다가 이런 필렉이라고 막 쓰레기통에 갖다 던지고 막.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몇 가지 필러가 있어요. 가격대가 이제 다 다르니까 원장님이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저는 늘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이제 각 필러의 특징들은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하십시오. 퍼스트 클래스를 타든 비즈니스 타든 이코노미를 타든 목적지에는 도착하니까요. 퍼스트 타고 싶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필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직접 답을 달아드립니다.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얼굴 여기저기에도 언젠가 의학이 더 발전하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생길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하지만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현재로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륨을 올려주는 방법 중에서는 더 좋은 선택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먼저 고려하자. 왜냐하면 우린 소중하니까. 코를 수술하고 싶어서 많이들 오시는데 저는 아주 막 너무 낮거나 뼈를 깎아야 되는 그런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필러로 개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필러를 맞으면 코가 막 무너진다, 너프로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정확한 위치에 놓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분도 약간 매부리가 있어서 그 매부리 코 있는 부위를 살짝 교정을 해줬어요. 어때요? 착해졌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는 부위를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채우는 거는 아니고요. 그 뼈와 그 인대 밑에 사이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름이 덜 보이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깊은 층에다 넣고요. 그래서 겉에서 만져지거나 또는 움직일 때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팔자 위에 이렇게 볼록한데 여기다가 또 채우면 어때요? 막 여기도 원래 산인데 또 계속 산이 돼 버리니까 그 위에 볼록한 부위를 조금 줄여주고 채워주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줄여주는 건 보통 우리가 올인원 달걀 리프팅 같은 수술로도 지방을 좀 줄여줄 수 있고 또는 엔팅 같은 주사로 지방을 쳐주고 그 밑에 골짜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완만하게 어때요? 좀 낫잖아요. 네. 어려 보이니까. 여기까지.